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 들어 ETF 시장 규모가 한 달여 만에 10조 원 이상 늘어 180조 원 벽을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ETF 시장 규모가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금리 인하 효과 등에 맞물려 지난해보다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증시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좀비 기업을 대거 퇴출하기 위해 시가총액, 매출액 등 상장 요건을 최대 10배 강화합니다. 증시의 입구는 좁히고 출구는 넓혀 국내 증시의 밸류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결정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강력한 코인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는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4인 4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우예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공식적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파에 따라 우리 증시 오늘 다소 흔들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전일 대비 상승 출발하기는 했지만 그 힘을 끝까지 가져가지는 못했는데요. 트럼프가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하고 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언급하자 투심이 위축된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폭 밀리다 보니 우리 투자자분들 대응책에 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장의 상승과 하락 모두에 대응하는 방법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는 방법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12월 달부터 여러분께 어떤 말씀드렸냐면 계속 강달러로 달러가 굉장히 강했었죠. 그런데 그 강달러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달러가 좀 약해질 거다. 계속 강달러 기조는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말이 맞아가죠? 예, 보시면 12월 달에 27일 날을 고점으로 얘는 달러 선물 레버리지라고 하는 ETF인데요. 저희가 여기 떨어질 때 13,500원에서 14,000원 구간에서 매수했던 종목인데 치고 올라오면서 작년에 다 팔았죠. 예, 다 팔고 12월에 다 팔고 나서 이제 달러 빠질 거니까 인버스, 소위 말하는 달러를 숏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미쳤구나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과를 두고 봅시다. 누가 미쳤는지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전문가도 맞추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상보다 훨씬 더 가고요. 외상보다 훨씬 더 빠지고 훨씬 더 오르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너지는 걸 확인하고 내가 배팅하지 않으면 예측하면 거의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달러의 방향이 크게 틀리진 않는 것은 저는 되게 길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여기 8월 달에 빠질 때 달러 오를 거니까 달러 선물 레버리지 사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14,000원 밑에였거든요. 14,000원부터 13,260원까지 기간에서 한 달 이상의 매집 기간을 줍니다. 우리가 이 원달러 환율에 배팅할 때는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분할 매수 기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바닥을 다지면서도 되게 많이 등락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고점을 만들고 나서도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형성하고 나서 꺾이거든요. 한 방에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특징을 좀 아시면 편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내가 달러의 방향성이 주가 방향과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만약에 현대차에다 제네시스가 지금 제일 싼 거 지구공에 1억 정도 합니다. 한 대 제일 싼 게. 그럼 1억짜리를 제가 살려고 할 때 달러가 1,200원일 때 제가 제네시스 지구공 한 대 저기 주문할 테니까 갖다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내가 한 달 뒤에 만들어다 납품할게요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외국인입니다. 제가 만약 미국 사람인데 제가 현대차에 전화해서 이거 나 달라고. 근데 문제는 그때 지급 계약을 내가 원화로 할 건지 달러로 할 건지 결정을 안 해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얘기해놨으면 한 달 뒤에 달러가 10% 오르게 되면 저는 1억 원에 주고 사야 될 차를 뭘로 내면 더 유리할까요? 달러로 내게 훨씬 더 유리하죠. 9천만 원밖에 안 내면 됩니다. 나는 10% 1,000만 원 디스카운트 받은 효과가 나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1,000만 원 덜 받는 거거든요. 그럼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현대차 입장의 주가는 어떨까요? 악화되겠죠. 왜냐하면 받아야 될 돈을 1,000만 원 내가 10% 깎기 때문에 영업이익률과 우리가 이익률에서는 분명히 떨어질 것이고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자원 있습니까? 없는데요. 자본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인적 자원을 통해 노력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미국 달러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가가 오르지 못할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달러가 떨어지고 달러가 조정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 주식들은 대부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 연말에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 반도체하고 자동차 중심으로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에너지 화학 중심으로 좀 사시면 좋겠어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온라인 특강을 한 달에 한두 번씩 진행을 하는데요.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내가 다음에 살 것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말씀들을 주로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샀던 종목들을 몇 달씩 한 6개월, 1년씩 끌고 가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일주일, 2주일 만에 단타치고 빠지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주기적으로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3시간 정도 진행하거든요. 굉장히 길게 많은 양을 담을 수 있겠죠. 그 시간을 통해 많이 전달하고 있으니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안내사항은 내일입니다. 1월 22일입니다. 오늘이 21일이죠. 그러니까 22일 날 제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번 특강은 뭘 할 거냐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만들어졌을 때 어느 방향을 향해서 시장이 움직일 거냐, 그 다음에 주도 섹터는 무엇이냐, 어떤 종목을 어디에 공략해서 어디에 팔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할 건데 아마 올해 여름이나 가을 정도까지의 흐름을 제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온라인 특강을 통해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휴가 지금 요 방송이 아마 연휴 때도 생방송, 재방송으로 아마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연휴 기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라면 제가 기간 안에 못 들어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2번의 강의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1월 22일 내일입니다. 내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의 온라인 특강을 준비했고요. 혹시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휴 때 만약 이 방송 재방송을 보신다면 2월 8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특강을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22일 날 오시는 분은 뭐가 차이가 있겠느냐? 연휴 끝나자마자 시세가 폭발할 거예요. 그때부터 2월까지 쭉 2월 초까지 시세가 상당히 퍼질 텐데 22일 날 오시는 분은 그 종목들과 그 시황을 듣고 수익을 내시게 될 거고 2월 8일 날 오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만기주예요. 그러면 그 만기 변동성에 관한 얘기와 그다음에 2월 말 3월까지 연결되는 고리의 이야기를 함께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아마 꽤 재미있을 거고 제가 하는 온라인 특강은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많이 준비하거든요. 강의 하나 준비하려고 들면 글쎄요. 여러분 3시간 강의하려면 저는 최소한 12시간 이상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양이 정말 방대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서 노력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아 저게 진짜 내가 공짜로 3시간이나 들어야 될 만큼 저 진짜 저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만큼 굉장히 퀄리티 높은 강의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첫날인 오늘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기존에 예측하셨던 시장 흐름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가 남다르신 저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특강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내일인 1월 22일 저녁 6시와 또 설 연휴 이후에 2월 8일이죠. 토요일에 다시 한 번 더 특강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연휴 이전에 특강 듣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2월 8일 특강 놓치지 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런 전문가님께 앞으로 설 연휴 이후에 우리 시장에 대한 흐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우리 시장 내에서 움직일 섹터별 전망 짚어주시죠. 네. 자, 먼저 아까 제가 달러에 관한 얘기를 드렸는데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달러 환율의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달러가 거의 사상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입니다. 지금 얘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데요. 저점이 7,740원이에요. 7,740원. 야, 그런데 시세가 쭉 나서 12,5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번 쌍바닥 만들어주고 다시 급등하고 눌림 줬다가 다시 올라가고 눌림 줬다가 올라갑니다. 즉 다시 말해 저는 달러가 이번 상승이 마지막 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저점에서부터 한 파동,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상승 1파, 그리고 2파, 눌림, 상승 3파, 4파, 눌림, 마지막 5파 상승을 클라이막스를 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확한 고점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거의 고점 영역에 다다르지 않았을까? 조금 더 올라갈 폭이 있다면 거기서부터는 달러를 숏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달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현금화 시키셔서 원화로 바꾸셔가지고 차익 실현하시고 계셨다가 조정이 나오면 다시 살 기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 이 얘기를 12월 달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얘가 조정이 나온다면 얼마쯤까지 나올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마 13,500원에서 14,2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13,500원 직전 저점에서 14,500원, 200원 요 구간까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저는 그러면 내려가는 폭을 그냥 먹고 앉아있기, 그냥 구경하기 좀 아까워서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를 좀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5,000원에서 5,200원 구간에서 매수를 드렸고 한 달 정도 매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빵 뜨면서 평균 단가 이상 딱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올라온다면 5,600원에서 5,900원 사이 여기 정도 오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쯤 오면은 인버스 다 차익 실현해버리고 우리 다시 달러 싸게 좀 살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얘가 인버스가 여기까지 달러 선물 인버스가 요 위까지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상승장을 생각하면서 조정시마다 여러분 종목들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12월 달부터 드려온 것이고요. 저는 8월 달부터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는 얘기를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전략을 짜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했냐면 8월 5일 날 급락장에 반도체하고 자동차 사라라고 퍼 담아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미국은요 제조업으로 부국이 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그래서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얘기하고 위대한 미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기조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각 분야별 1등인 기업을 한 500개쯤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1등이죠. 그죠? 우리가 핸드폰을 얘기할 때 삼성의 애니콜 얘기하죠. 삼성 갤럭시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애플은요, 우리가 애플이 단순하게 아이폰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맥북이라든가 아이맥이라든가 인터넷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애플이라는 회사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전체 수천 개 종목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높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애플하고 갤럭시하고 경쟁 구도에 있는데 야 이제 애플이 많이 갤럭시가 많이 올라왔어라고 생각하지만 글로벌 시장 안에서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그 생태계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러면 만약에 삼성에 내가 투자할래, 애플에 투자할래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바보가 아니면 바보도 애플이라고 그럴걸요? 이걸 삼성 그러면 진짜 바보 천치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시장이 움직임의 섹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어느 쪽으로 갈 거냐면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투자해서 미국 사람을 고용해서 만든 제품, 그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매기거나 최소한만 하겠다. 이게 트럼프의 정책입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서 공장을 세우고 미국 사람을 고용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 판매할 수 있는 것 중에 경쟁력이 제일 높은 게 뭘까라고 물어보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랑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반도체밖에 없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쪽에다 상당한 공장을 지을래 말래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고, 현대차도 거기다 지어서 공장 설립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복적인 관세를 엄청나게 받을 거고, 만약 거기다가 내가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에 판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난 눈이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반도체 관련 주식하고 자동차 관련 주식이 내 포트의 절반 이상 없다, 주식하시는 거 잘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포트 한번 보십시오. 자기 계좌 한번 보시고, 내가 자동차와 반도체 섹터의 종목이 내 포트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자동차랑 반도체 빼고 볼 게 뭐 있습니까? 정치요? 이미 개판인데요. 경제 분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 말고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소소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 연동되어 있는 글로벌 국가입니다. 이 금융사회에서 우리가 버티려면 이 두 개 섹터에 무조건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버스가 목표가 드렸으니까 한 5,800원, 5,900원 갈 때까지 우리는 시장의 상방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는 내가 만약에 주식을 잘 할 수 없어, 잘 몰라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만 사고 싶어 하면 저는 이겁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저희가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난 11월 달 14,000원, 13,500원, 12월 달 14,000원에서 13,500원, 12월 말에 13,500원에서 13,500원에서 14,000원 이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쭉 치고 올라오면서 15,300원, 15,500원에 차익 실현 한번 했습니다. 12, 3% 차익 실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다시 조정이 오면 사라 그랬는데 조정 별로 안 오고 있네요. 만약 그냥 올라간다면 내일과 모레장 중에 다시 베팅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여름 안쪽에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여지냐면 19,000원에서 21,000원 구간을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봄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건 사실 글로벌 경기에서의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이 조정받을 구간이 다가오는 거 정도지 크게 망가질 게 없어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4월 중순 이후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이 나와야만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겠죠. 그렇죠? 지금 정치 공방이야 뭐 이미 다 결정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이겠습니다만, 명확한 건 법치국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야만 우리는 재선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되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름 안쪽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겠죠.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이 만약에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하락하지 않는다고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의 돌격 앞으로의 상승은 언제쯤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4월 말부터 출발해서 4월쯤부터 출발해가지고 여름장 7, 8, 9월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분노의 상승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연초에 많이 올랐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정치적 리스크들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크게 빠지지는 않지만 오르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몇 달 정도 응축됐던 에너지가 우리가 봄에서 여름을 넘어갈 즈음부터 폭발하기 시작해서 여름에서 가을 정도의 정점을 만들지 않을까? 이게 제가 올 한 해를 여러분께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제가 여러분께 어떤 시황을 드렸냐면 재작년 2013년 말이죠. 자, 차트 보시죠. 2013년 말 14년 초에 제가 드렸던 얘기는 자, 23년도 여기입니다. 23년 10월 그리고 1월 달 16, 17, 18 조정 나올 때 이때 제가 드렸던 얘기는 자, 이제부터 언제까지 여름장 정도까지는 상승장일 건데요. 7월일지 8월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장에 고점을 찍고 나면 장이 많이 빠질 거예요. 그때 주식 하나도 팔지 말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아마 인버스 사라고 할 테니까 주가 빠지는데 배팅하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결과 차트 보시죠.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땡겨 보겠습니다. 짠. 자, 보시면 제 말대로 7월 17일 날이 최고점이었네요. 무슨 점쟁이 같죠? 예, 그렇죠? 예, 저는 점을 못 칩니다. 점칠 능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7월 달에 올라올 때 좀 더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다 팔고 현금화 시키자라고 해서 저희가 중장기 종목들 예를 들면 뭐 KT라든가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다 팔았습니다. 현금 다 시키고 그리고 인버스에 최소 50% 이상 배팅하자. 많이 할 사람 7, 80%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날이 언제냐면 7월 17일, 18일입니다. 자, 여기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게 온라인 특강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3월, 4월, 5월, 6월
5월까지는 상승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6월 말에 어떤 얘기냐면 7월에서 8월 사이에 고점 나올 거니까 장 빠질 거야라고 이야기했고 여러분께 지금 요 자리에서 제가 뭐라 했죠? 7월 17일 날에 이제 시장 고점이니 인버스에 좀 베팅하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엔캐리 머니가 다 빠져나가면서 시장에 미친 투매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빠졌나요?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 마이너스 50%입니다. 고점에서. 그러면 선물지수로 그리고 여러분 종합주가지수로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차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때 제가 8월 5일 투매 나올 때 어떤 얘기했냐면 바닥 찍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근데 문제는 얘가 이후에 반등 세게 한번 나왔죠. 그죠? 그리고 다시 눌림 이용해 재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앞전 고점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뭘 말씀드렸냐면 자 이제부터 지루한 조정일 거고 급락은 아니다. 급락은 아니다. 지루한 조정일 텐데 11월 달 조정을 이용해서 나는 뭘 살지 고민해라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수렴대가 이탈했는데 이 수렴대 폭 정도, 요 폭 정도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얘는 하락이 아니라 시장이 힘이 없어서 흘러내린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주식을 살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이라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되게 좋은 전략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코덱스 레버리지는 자 주봉으로 보시게 될 때 저는 여기 19,000원에서 21,000원 구간 여기까지가 2025년도에 여름장까지 목표치가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상승장으로 2022년부터 올라오다가 2023년도 10월 말까지 툭 빠지죠.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한 파동 오르고 눌리고 한 파동 올리고 눌리고 한 파동 올리고 여러분 어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제가 뭐에 설명했습니까? 엘리어트 파동을 어디서 설명했죠? $1 환율이요. 기억하십니까? 자, 그럼 보세요. 조정 품에 나온 다음에 자 상승 1파, 그 다음에 눌림, 그 다음에 상승 3파, 눌림 4파라 그러죠. 마지막 파동 5파 상승하고 7월을 고점으로 시장은 박살나네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완전히 저점이 잡혔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투매 1파 반등,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럼 반등, 그럼 반등하고 나서 한 번 더 빠질 자리 있다 없다?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있어 보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매수의 반등을 이야기하는 건 강력한 추세장이냐? 아니라니까요. 언제까지? 잠깐 반등했다가 또 주저앉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반등 나오는 거 챙기고 나서 한 번 더 주저앉으면 아마 그때가 제 생각엔 2월에서 3월일 것 같은데 2, 3월 달에 와장창 빠지면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주워 담으시고 여름까지 홀딩하시면 돈 많이 벌 겁니다. 지금 장은 물량을 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해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일정 비중 가지고 뭐 10%, 20%, 30% 비중 가지고 올라가면 털고 조정 나오면 사고 이걸 반복하는 변동성 구간 안에 들어가 있고요. 2월에서 3월 중에 또 한 번 시장이 출렁일 겁니다. 그때 미국장이 빠질 거거든요. 미국장 빠질 때 우리 한번 사주면 그때 산 거는 여름까지 그냥 여름이나 가을까지 쭉 끌고 가시는 전략 선택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를 종종 드립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쩌면 경제TV 통틀어서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TV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널이. 이 많은 채널들 중에서 시장의 전망을 이렇게 롱텀 그다음에 숏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주식만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선물 옵션이 주력인 사람이에요. 선물 옵션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걸 보는 사람이에요. 파생상품 트레이더입니다. 저는 19년 차, 만으로 19년째 매매를 하고 있는 파생상품 트레이더이다 보니까 주식만 하시는 분은 어쩌면 약간 머릿속에 희망 회로가 굴러갑니다. 야,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만큼 내렸으면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 떨어지면 숏을 치면 됩니다. 선물 매도와 풋옵션 사면 되고요. 올라가면 선물 매수와 콜옵션 사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유연하게 장을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때 바닥권에서 잡는 것도 꽤 제가 잘합니다만 거의 고점을 잡아서 슛을 치는 타이밍 잡는 것은 거의 예술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시각이 뭐 오차 범위가 얼마간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방향성과 패턴의 모습이 다른 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시황이 만약에 자꾸 틀리잖아요.
은퇴할 때가 된 겁니다. 그만두면 되거든요. 예, 여러 사람에게 피해 안 끼쳐야 되니까. 그때는 저 혼자 손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 돈 갖고 저만 손해보면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드리는 말씀을 조금 귀담아 들으시면 대충 시간에 대한 시나리오는 잡힐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격적인 세팅 포인트를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하는 ETF를 지난번에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이 지난 8월 달 조정을 이용해서 그리고 언제 샀냐면 여기요. 2023년도에 10월 11월 달 요때 6,800원에서 8,600원에서 8,800원 구간에 집중적으로 매수했다가 쭉 들고 올라와서 어디까지 가져갔냐면 이번에 11월 달에 여기 12,000원 찍을 때요. 여기 다 팔아버리고 하나도 안 갖고 지금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장이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전 이 정도에서 더 크게 갈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팔아먹고 지금 없습니다. 그럼 이거 보세요. 8,600원에서 8,900원에 매수해서 12,000원이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먹기캐봐 25%밖에 안 됩니다. 많은 수익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기 되게 지저분하게 써있는 글씨들 보이실까요? 분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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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락. 얘는 뭐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직장인 분들은요. 배당금을 2천만 원 넘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2천만 원 넘어가면 합산과세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 2억 받는데 2천만 원까지는 괜찮아. 얘는 따로 과세가 되는데 내가 연봉 2천만 원 받는데 배당금도 5천만 원 받으면 2억 5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세율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거나 근로 생활에서 내가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배당금은 2천만 원 이하로 연간 맞춰주시는 것이 세금으로 나라에다가 기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세금 뜯어가면 세금 떼가면 보통 최고 세율 구간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세금이 49%거든요. 건강보험료까지 치면 한 51%쯤 됩니다. 그러면 내 버는 돈의 절반을 나라에다 세금을 내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배당 수익에 대해서 절반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로소득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배당주는 여러분 연간 2천만 원 안쪽에서 스테이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2월 달에서 3월 달 중에 얘가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미국 달러 배당 다우존스를 보시면 되고요. 자, 주봉으로 한번 월봉으로 한번 보시죠. 이 상품이 얼마나 좋은 상품이냐면 얘가 만들어진 게 2023년 말에 만들어지고 나서 조정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한 1년 정도 횡보했어요. 보시면 8,500원에서 9,000원 구간에서 1년가량을 횡보하면서 더럽게 안 갑니다. 욕 무지하게 할 만큼. 근데 그 위에 박스 돌파하고 나서 조정다운 조정을 받은 적이 없네요. 자, 그러면 얘가 조정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저는 어디쯤 바라보냐면 9,500원에서 1,300원 구간, 여기가 가장 좋은 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아마 2월에서 3월 구간 안에 적이 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적이 오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트레이딩에 자신 없는 사람이고 좀 길게 볼 사람이라면 이런 거 사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나는 그거 말고 그냥 미국 관련 종목들 중에서 조금 더 성장주에 나는 배팅하고 싶어 하면 미국 빅테크 탑10이라고 하는 저는 ETF를 권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월봉으로 한번 보실게요. 얘는 2019년도에 스타트했거든요. 9,500원짜리에 지금 얼마 같습니까? 49,000원. 자,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 주식을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의 기술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장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퀄컴 이런 것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성장주 기술주입니다. 그런데 얘는 저점에서부터 5배가 올라서 무려 ETF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안정 성향을 원하면 배당 다우존스에다가 내 자금이 한 20-30%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고 매달 배당금 받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10억 있다면 한 2-3억 정도 배팅하면 될 거고 1억 정도 있으면 2-3천만 원만 배팅하시고 나머지는 성장주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저는 여름에서 가을 정도까지 오르고 나면 더 이상 성장 못한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지금은 성장주가 조정이 나올 때 성장주에 배팅을 해서 수익률을 높이시고 배당금은 그 수익 차익 실현하는 금액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배당주로 가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정 세팅을 하시는 것이 저는 어떨까라고 여러분께 권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빅테크 얘 종목 코드는요 314250입니다. 이 종목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넣어놓고 있다 언제 샀을까요? 여기 8월 5일 날 급락할 때 아싸 득템. 여기요. 아싸 득템. 예, 이런 자리가 여러분 가다 보면 2월, 3월 중에 한 번 또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퍼 담으시고 가시면 되겠고 미국 주식 없는 분들은 미국 직접 투자를 하시게 되면 양도세 22%도 내야 되고요. 밤에 새벽에 잠을 계속 못 자면서 끊임없이 미국장을 보게 될 거고 낮에도 봐야 되고 꽤 피곤합니다. 물론 수익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처럼 행동을 하지요. 왜? 의석수가 많지 않습니까? 192석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번에 정권이 바뀐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금투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던 정당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권까지 잡는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 세금 안 매기겠다라고 폐지했어요. 그런데 또 한다에 전 한 표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못 매겨서 안달이에요. 정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도 그랬죠. 앞에 전에 문재인 정권의 정당에서 뭐라고 했죠? 그때 당시 민주당이 집권당이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불로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거라는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완전히 세금으로 폭탄을 매겼었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그리고 다음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고 할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세수가 나올 곳이 부동산에선 쥐어짜서 더 이상 없어요. 국토보유세 매긴다고 하죠. 공시지가의 1.2%에서 1.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거기서 내거든요. 그런데 과연 금융시장에는 세금 안 매길까요? 저는 100% 매길 것 같습니다. 100% 거의 확신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장에 투자하는 것들 해외로 그러면 명분이 뭘 것 같으세요? 달러가 유출된다. 외국에 투자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세금 좀 더 내야 되겠어라는 명분을 분명히 국회의원들이 입법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과연 길게 볼 때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거 세금적으로 내가 유리할까? 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수 앞서서 봅니다. 나중에 여러분 여름쯤 됐을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저 사람 말이 맞췄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 투자하냐면 여기 코덱스 미국 빅테크 탑10 이거 어디냐면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증권사에 상장되어 있는 ETF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식에 대해서 세율을 계속 높이지 못한다면 미국 주식에 과세할 때 얘는 안전권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빅테크 10 그리고 옆에 H라고 괄호 열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얘는 환차손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이해하셨어요? 환해지 기능이 갖고 있는 ETF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우리 2월 달에서 3월 달 사이 조정이 빠지면 이 종목 좀 강력하게 추천드릴 생각이니까 관심 종목에 넣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종목들 중에 이번에 우리가 제일 많이 성장한 것이 테슬라거든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미국에서 사실상 2인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참 대단한 사업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돈으로 1,800억 정도를 투자했답니다. 2천억 조금 안 되는 자금을 기부 투자하고 나서 뭐 했을까요?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가 됐죠. 왜? 주가가 급등했으니까.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까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 했습니까? 우주에 대해서 가자 화성으로가 이제 트럼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상 있는 사업가 중에 가장 배팅과 정치와 경제와 경영을 제일 잘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요. 이제 우리가 전기차, 자율주행차 성향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보시면 이 종목도 저점이 2024년에 상장돼서 8,2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 갔나요? 벌써 2만 원 찍었네요. 바닥에서부터 150% 2배 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또 한 번 나올 때 미국장 조정 나오면 테슬라 나올까 안 나올 거예요? 조정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같은 이유로 저는 테슬라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좀 적더라도 세금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고 사고 파는 증권 거래세가 ETF에는 없습니다. 증권은요. 내가 1억 갖고 샀다 팔으면 보통 한 3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거든요. 증권 거래세가 한 25, 6만 원 나오고요. 증권사 수수료가 한 4, 5만 원, 5, 6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한 30여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 ETF는 증권 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수수료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도 일정 지분에 꽤 유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세금에 관한 말씀은 조심스러우니까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개별주에 투자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건 좋겠으나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차라리 이쪽에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라고 하는 ETF입니다. 종목 코드는 457480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거래하고 있는 종목인데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 역시 조정이 나올 거예요. 기다려보시면 또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종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예, 종목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반도체 섹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섹터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반도체 종목 코덱스 반도체 091160이고요. 자동차 섹터는 091180
코덱스 자동차입니다. 또한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요. 2차 전지 섹터를 이제 슬슬 열어보셔야 됩니다. 2차 전지가 아까 빠졌던 게 아마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전기차 의무화하지 않을 거야, 전기차 지원 안 할 거야, 이 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향후에 전기차가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당연히 상용화 많이 될 것이고, 다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로 뉴스로 인해 가지고 빠질 때가 우리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다음 주에 거쳐서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올 때 좀 싸게 사볼까 싶습니다. 저는 이 ETF는 364980입니다. 그러면 관련 종목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자, 반도체 종목 중에는 1등주는 하이닉스이고요. 2등주는 한미반도체입니다. 내일 저녁에, 그리고 제가 2월 8일 날 온라인 특강한다 그랬죠? 특강을 통해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집중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얼마에 사고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반도체 부품주 중에 원익 IPS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리노공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략하고 있는데 주력으로 리노공업을 좀 많이 밀고 있는데 오늘도 7% 올랐네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 올해 어디까지 끌고 갈지, 얘들은 여러분 사고 파는 종목이 아닙니다. 조정 시에 모아가는 종목이고 시세 한번 줄 때 왕창 차익 실현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에 기아와 현대차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놈을 공략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 현대차랑 기아차, 완성차는 승률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가 어렵습니다. 새 차 살까요? 중고차 살까요? 대부분 새 차 잘 안 삽니다. 그리고 그럼 내가 중고차 사든 아니면 혹은 타고 있는 차를 내가 고쳐서 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불경기에는 완성차를 사는 게 아니라 부품주를 사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부품주 첫 번째 한국 타이앤테크놀로지, 두 번째 HL 만도, 그다음에 세 번째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SL도 나쁘지 않는데 저는 이 세 개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갖고 있는 게 만도인데 만도가 제일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모비스 조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타이앤테크놀로지 제일 적게 올랐습니다. 조정 시에 집중적으로 퍼 담아야 될 종목이고 아마 2월달, 3월달 조정 시간에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종목들 어떻게 한다?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공주를 되게 여러분 많이 경시하고 계시는데요. 이 항공주, 특히나 대한항공,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그다음에 한진칼, 이 세 종목이 또 한 번에 일을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들 공략하는 포인트까지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올해에는 여러분 보통 한 4, 5년 주기, 5, 6년 주기로 계속해서 호흡기 질환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메르스, 사스 기억하십니까? 신종플루 기억하십니까? 그다음에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가 있죠. 보통 얘가 한 5년, 6년 정도 주기로 계속 발병을 했는데 코로나가 올해가 이제 5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과 내년 중에 호흡기 관련 질환들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주기설이라는 걸 믿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시장에 있다 보니까 희한하게 그쯤 되면 뭔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하려고 하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정이 나올 때 좀 싸게 사보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80만 원대 정도 내려오면 살 생각을 하고 있으니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녹십자하고 녹십자홀딩스고요. 지금 조정 나오고 있죠? 조만간에 매수 타이밍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약품 한 번 더, 유한양행 한 번 더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 중에 핵심은 뭐냐면 녹십자랑 녹십자홀딩스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매수 타점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중장기 상품으로 끌고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시아시멘트하고 성신양해입니다. 시멘트 관련 종목이죠. 얘는 묵직하게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라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12월 달 조정 시에 사라고 얘기했는데 빠질 때 무지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가기 시작하면 추격하지 마십시오. 쌀 때 안 사신 분들은 저는 얘가 주력 종목으로 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부가 바뀐다면 반드시 건설에 관한 정책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게 공공건설이든 민간 재건축, 재개발이 됐든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여러분 중장기에 내가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연초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종목들을 글로벌 섹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읊고만 넘어갔습니다. 왜요? 온라인 특강에 설명할 거니까 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이 종목들 어떻게 공략할지 한번 함께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저는 선물 옵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방송의 가장 하이라이트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을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선물 옵션에 관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선물 옵션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주가가 오를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이 주식이죠. 그런데 선물 옵션은 올라가는 방향과 내려가는 방향만 맞추면 수익입니다. 되게 편하죠. 왜냐하면 주식은 한 3천여 개에 대한 종목 중에 올라갈 것만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3천 개 중에서 글쎄요 한 300개에서 500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체 종목들 중에 20, 3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동성을 계속 유발하는 시장이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하락장에도 수익 낼 수 있는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주식과 다르게 선물 옵션은요. 올라가는 방향과 내려가는 방향 양쪽 다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자, 11월 29일 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선물 차트입니다. 주가가 장출발과 동시에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손해볼 수밖에 없겠죠. 선물 옵션은요. 주가가 빠질 때 선물 매도라고 해서 하방 진입을 선물 매도 진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방에 진입했더니 선물이 이만큼 빠져. 그러면 빠지는 만큼이 폭이 수익이 납니다. 신기하죠? 내가 떨어지는 폭에 숏에 베팅하니까 떨어지는 만큼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야? 라고 물어본다면 주가가 빠지면 선물은 매도를 하고 옵션은 풋옵션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상승장에는 콜옵션이 수익이 내지만 하락장은 풋옵션이거든요. 자, 왼쪽에 보이시는 차트가 콜옵션 차트입니다. 제가 C라고 표현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가 이게 풋옵션 차트입니다. P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장출발하자마자 우리는 옵션의 기준점을 설정하는데 콜옵션 3.26이라고 하는 요게 기준점. 얘가 콜이 붕괴되면서 왜? 상승장이면 콜이 올라가니까 콜의 기준점이 깨졌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에 풋옵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시소 같아요. 얘가 한 놈이 무너지면 얘가 올라가요. 얘가 무너지면 얘가 올라가요.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놈이 기준점을 깼느냐 판단하시면 콜옵션 기준점 무너졌네.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될까? 하방. 풋옵션 사야지 했더니 얼마가 가냐면 장이 아침에 10시까지 1시간 정도 빠졌거든요. 1시간 10분 정도 빠졌는데 풋옵션이 저점에서 당일날 5,000%. 약 50배가 납니다. 주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락하는 폭을 키울수록 선물 옵션의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자, 11월 11일 날입니다. 이날 빼빼로데이 날인데요. 아침 장출발과 동시에 개파락했다가 내내 빠져서 아까랑 똑같죠 패턴 10시쯤까지 빠졌다가 반등 시도했지만 별 볼 일 없이 끝납니다. 이날도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콜옵션 4.0 기준점 요거 하나 보시고 기준점 콜옵션이 무너졌으니 누가 올라갈 거야? 풋옵션이 올라가겠네. 저점에서 고점까지 몇 배 가냐면 10배 났네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장이 빠져서 손해가 나고 있을 때 내 종목은 답이 없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오늘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장출발하고 하락인 거 알았어. 내 종목 답이 없어. 내 종목들이 자꾸 무너져. 주식하시는 분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답이 없는 종목을 잘라버리고 얘를 뭐 하면 될까요? 풋옵션 사면 됩니다. 선물 옵션 할 줄 알면.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반토막 났어요.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 5천인데 이 중에서 내가 종목을 5개 갖고 있는데 아이씨 큰일 났다. 어떡하지? 제일 답이 없는 종목을 잘라가지고 그 돈만큼 옵션 사십시오. 풋옵션을. 그럼 내가 5천만 원 남은 돈 중에서 1천만 원 한 종목당 1천만 원 샀다고 생각할 때 나 얼마밖에 안 남았니? 아이씨 다 저기 이것도 마이너스 나가지고 40% 마이너스인데 600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칠까요? 600만 원 남은 돈 가지고 나 이거 풋옵션 샀습니다. 몇 배 갔나? 10배 갔나? 6천만 원이에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6천만 원입니다. 어차피 내 돈 4천만 원 갖고 있는 상태니까 남은 돈 600만 원 에이씨 몰라 이거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근데 얘가 10배가 나면 나는 복구가 완벽하게 되죠. 여러분은 분명히 4천만 원 따로 가지고 있고 내가 손해난 거 1천만 원 중에서 400 마이너스 난 600만 원 가지고 샀을 뿐이에요. 그런데 10배가 나면 6천만 원입니다. 주식 중에 10배 날 수 있는 종목 여러분 찾을 수 있나요? 찾는다고 버틸 수 있나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락장의 선물 옵션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반대로 상승장은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지수가 올라갈 때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풋옵션이 기준이 무너지고 콜옵션이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풋옵션 기준점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콜옵션 올라가겠죠? 그러니 나는 뭐 하면 될까? 선물을 매수해서 쭉 버티면 되는데 이때 얼마 올랐냐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콜옵션이 몇 배 갔나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21배 갔네요. 2150%.
여러분 내 원금의 20배, 21배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경우 해볼까요? 아까 떨어질 때 나 너무 답이 없는 종목 하나 잘라서 1,000만 원 샀는데 마이너스 40% 나서 400만 원 손해난 종목 가지고 내가 사가지고 하락장에 됐어. 자, 그리고 하락 저점이 잡혔어. 그 다음에 상방으로 전환될 때 나 뭐합니까? 야, 또 답 없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남은 4개 중에 하나 잘라요. 걔 잘라가지고 난 뭐해? 이걸로 콜옵션 사면 됩니다. 그랬더니 얼마 갑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21배 갔네요. 20배 못 드셔도 됩니다. 내가 10배만 드셔도 되고요. 아니요, 300%만 드셔도 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수익이 나기 시작하겠죠. 자, 선물옵션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적은 돈을 가지고 수익률 게임이 주식하고 비교 안 됩니다. 주식은 상한가가 가봤자 30%입니다. 4일, 5일 연속 상한가 가야 겨우 내 원금이 2배 정도 되거든요. 4, 5일 정도 올라가야. 그런데 우리는 선물옵션은 일주일에 2배 이상 나는 상품은 여러 번 있습니다. 한 달에 여러분 500%, 1000% 게임이 나오는 건 한 달에 최소한 3, 4번 이상의 기회는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원금에 300%, 500% 혹은 500%, 1000%, 300% 이상 나는 게 한 달에 최소한 4, 5번, 5, 6번씩의 기회가 있다면 내가 기회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내 자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다면 나 다이럽 5천만 원 시작했는데 1억 시작했는데 2억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남은 돈이 얼마 없어. 근데 내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게임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게임에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냐면 방향을 거꾸로 봐서 그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뭐만 보면 됩니까? 야, 풋옵션 기준이 무너졌다. 상방 잡아라. 이해했습니까? 자, 마찬가지 다음 날도 보시면 똑같죠. 얘는 어때? 풋옵션 기준이 무너졌다. 난 뭐해라? 상방에 버텨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기준점을 잡는 방법만 정확히 한다면 방향을 잡는 것을 잘못해서 손해볼 일은 없다. 만약 내가 잘못했을 수 있죠. 얼른 짧게 손절하시고 방향만 바꾸세요. 주식은요, 내가 A 종목 손해보고 B 종목 손해보면 이미 반토막 나 있습니다. 왜? 손절 짧게 못 하시니까. 근데 선물옵션은요, 손절만 짧게 자르면 반대 방향. 아, 상방 아니면 하방이지 뭐 있습니까? 시장이. 그죠?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방 아니면 하방인데 틀렸어. 얼른 잘라버리고 미안해. 그리고 바로 반대 방향 바꿔주면 수익 전환 무조건 되니까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웬만한 게임과 오락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게 선물옵션이고 적은 돈으로 우리가 기초 예탁금 1,000만 원인데요. 내가 2, 300만 원만 가지고 한 3, 4개월만 훈련해보세요. 2, 300 잃어봤자 나가서 내가 일해서 벌어도 되는 돈이고 크게 부담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 2, 300 때문에 내가 배울 이유가 왜 안 배우겠습니까? 리스크 맥스 2, 300입니다. 그 이상 일어날 일도 없으니까 나는 모의 투자로 한두 달 연습하고 2, 300 가지고 한 서너 달 훈련하겠다.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해하셨나요? 제가 해서 상세한 방법은 온라인 특강을 통해 설명드릴 테니까 특강에 오셔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방송이 연휴에도 나가거든요. 평안한 명절 되시고 여러분 저는 연휴 끝나고 생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온라인 특강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한 방법 배워보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시간상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은 저희 전문가님의 무료 특강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내일이죠. 1월 22일 수요일 저녁 6시와 또 설 연휴 이후로 2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특강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투자 노하우 가득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로 매매 타점 잡을 수 있는 방법 제시해 주셨고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섹터 전략에 대한 내용 짚어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을 활용한 선물 옵션 투자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방송 채워주신 장자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